대표님,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순리대로 살면은 바보다, 멍청하고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순리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죠, 순리대로 사는 거. 근데 뭔가 다른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책을 사서 보거나 영상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조언이나 격언 같은 거를 얻으려면은 어디 집회에 갔었어야 돼. 아니면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함부로 내기가 어려웠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그 저자들이 어느 정도의 검증된 사람들의 목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책이 너무 개인들도 쉽게 내다 보니까 여과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무슨 책을 얘기하는지 아는데, 나도 이제 읽었겠죠, 그 책을.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교육받았던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인정받는 커리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벌려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 요거까지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다 버리고 뛰어든다? 이게 문제지. 뛰어드는 거는 얼마나 좋아. 여기 뛰어들었다가 여기 뛰어들었다가 나는 뛰어드는 건 좋아해. 왜냐면 뭐든지 뛰어들어야지 뭐가 성과가 나오지, 이렇게 발만 담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근데 뛰어드는 거는 좋은데 다 버리고 거기에 홀랑 뛰어든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봤죠. 우리는 보이죠, 잘 되는 사람. 근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 홀랑 뛰어들어갔다가. 우리가 접하는 건 극소수니까요. 그렇지, 빙산의 일각만 보이겠지.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다 뛰어들었는 게? 뭐 역행하라, 뭐 뛰어들라,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옛날 스타일 같지 않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플라톤이냐 해겔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플라톤 철학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영향을 준 게 뭔가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살면은 뭔가가 다 해결된다,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되게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잘 된 케이스를 봤어요.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냈을 때 다 망했지. 사회주의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좋은 건 없다. 해결이 그거잖아. 정반합이잖아. 선과 악이 둘이 싸워가지고 제3의 선이 나오고, 또 제3의 선이 나오면 또 악이 나와가지고 또 둘이 싸워가지고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솔루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이게 해결 철학 아니에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지. 뭐 역행을 해야 된다, 다 버려라, 뭐 들어가라. 벌써 이 자체가 조금.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길 되게 조심스러워하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어그로를 안 끌죠, 리스크 테이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유튜브를 볼 때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은 주의만 끌면 되거든. 그래서 책 많이 팔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도 과거에 성공하신 경험도 있고 지금 망했단 얘기야? 어쨌든 성공하셨잖아요. 나는 성공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해피해. 왜냐면 나는 그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 장사하는 내내. 그 다음에 엔드도 내가 원했던 졸업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졸업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일을 하든 간에 끝이 있다는 거를 보고 달려가서 그거를 이뤘을 때 나는 행복하고, 그거를 이뤘으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졸업을 해야지.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한진 강의에서 내가 했더니 사장님이 좋아하던데, 소련 소설을 보면은 항상 그 감옥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 같은 책 보면은 맨날 그 시베리아 형무소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 감옥에 이제 죄수들이 많은데, 이게 무기징역수가 있어요. 네.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야. 끝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0년 형도 있어. 근데 사실 무기징역이나 50년 징역이나 이게 뭐 영원하잖아. 근데 50년이든 1년이든 간에 끝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 왜냐면 여기서 나갈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무기징역수는 하루가 괴로워. 왜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그 장사도 마찬가지라니까. 끝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계속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졸업을 해야겠다, 이 장사를. 뭐 이런 목표가 있는 장사가 즐거웠거든. 그래서 난 코즈니를 봤을 때 매일매일의 과정도 즐거웠고, 끝을 설정하고 난 시작했거든. 난 이걸 반드시 매각하겠다, 난 졸업하겠다. 그래서 그걸 이뤘기 때문에 나는 아주 해피하지. 그런 차원에서 나는 성공을 했지.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궁금해.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리고 대표님이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순리대로 안 살고 역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신 건가요? 그래, 그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
난 역행을 했느냐.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행 안 했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장사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나 책에 여러분들이 혹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먼저 잘 들어야 돼. 물론 역행을 해야 돈을 벌지. 뭐 역행이든 해킹이든 뭔가 기존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역행이라 하면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은 늘 팔리는 물건을 팔았지. 검증된 물건들. 근데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들을 예상해서 팔았지. 그러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파는 물건들 갖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항상 그 좋아할 물건들을 미리 팔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트를 눈에 가지고 보죠. 그래서 브랜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편집샵인데 내가 좋아하고 좀 앞선 물건들을 파는 거. 편집샵은 다 망해요. 왜냐면 돈이 안 되잖아. 좋아할 물건만 팔면은 그게 수요가 많지가 않잖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매장도 비싼데 막 월세 5천만 원 1억짜리 냈는데 그게 돈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하는 회사들은 다 망했거든. 왜냐면은 내가 역행하는 모습만 보고 따라했거든. 근데 나는 항상 이쁜 거 역행하는 물건을 팔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백조가 위에서는 멋있게 있지만 네. 발을 막 이렇게 하잖아. 네. 한쪽에서는 그 상권에서 팔릴 뻔한 물건들도 동시에 팔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 편집샵 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코즈니 가면은 뭐 이상한 물건도 많이 판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더 역행을 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역행을 하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수능을 내가 했기 때문에 역행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중적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역행한 것 같이 보이잖아. 네. 근데 역행을 안 했어, 얘는. 이만큼은 수면 아래. 근데 역행한 것만 보고, 아, 저렇게 해야지, 뭐, 고등학교 때려쳐야지, 뭐, 하버드 중퇴해야지, 뭐, 성공한다. 그러면 걔가 하버드 중퇴했지만 걔는 뻔한 일들을 많이 했지. 우리가 수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장사가 안 되지. 사람들이 안 꼬이고. 왜냐면 남들이 하는 일을 묵묵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뿐이지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항상 수능을 했다고. 하기 싫은 걸 다 했어. 하기 싫은 숙제를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 고등학교 때 나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유일한 일탈이 그거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뭘 하겠어. 나이트 가면 이제 여자도 있고 막 네.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재밌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미리 보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등수대로 이 빌보드가 붙거든. 근데 빌보드 등수가 내가 좀 위에 있을 때 나이트 클럽에 가면 재밌어. 근데 그 빌보드에도 못 붙고 막 점수가 안 좋으면은 네. 나이트에서 노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도 고등학교 때 이제 못 피게 할 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몰래 피워야지 담배가 맛있지. 네. 고등학교 중퇴하고 역행해가지고 뭐 벌판에서 담배 펴봐. 그게 재밌나. 아무 맛도 안 나. 몰래 피면 이 담배가 이렇게 막 시뻘개지는 거 알지? 뻘겋게 이렇게 빨리 펴야 되니까. 그때 옆에도 하나 의도피고 막 이래야지 몰래 펴야 재밌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탈을 할 때도 네. 가정이 탄탄해야 그 일탈이 재미가 있지. 가정 다 폐켄지고 이혼당해가지고 맨날 일탈해봐. 결혼도 안 하고 뭐 일탈을 해. 애인도 없이 뭐 일탈을 해. 맨날 일탈만 하러 다니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안정된 게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잠깐씩 이렇게 수면 위를 이렇게 놀러 가야지. 그게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의 비밀이 이게 이중적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나는 이래야지 잘 산다, 저래야 잘 산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지루해.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돈도 못 벌어. 우리가 직장 가고 미적분하고 학교 가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일탈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을 왜 해? 미적분 자체는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겠지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내는 그 성취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딱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정석을 다 보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인생에서. 못할 것 같은데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니까 내가 해냈어. 다른 문제도 내가 풀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가 일종의 내가 수련을 한 거야. 이거를 내가 겪어내면은 장사를 할 때도 이런 일이 다가오거든. 하기 싫은데 뭔지 막막할 때. 근데 미적분을 해낸 사람은 그걸 해낼 수가 있지. 근데 미적분을 도망간 사람은 장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생각밖에 안 해. 또 일탈을 해야겠다. 그럼 거기서 또 도망가야 된다고. 장사도. 계속 일탈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하는 거. 그것도 배우잖아. 아무리 해도 나는 10등밖에 안 되고 20등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겨내는 그게 인생의 실체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조직 생활하면서 인간을 배우잖아. 사회에도 배우고. 장사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필요 없고 인간을 모으고 인간을 뭐 해야 돈을 번다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처음부터 사람을 모아야겠다. 사람들이 기존에 뭐가 만들어 놓은 박스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혼자 저기 무슨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인터넷만 보고 맨날 해봐. 어떻게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을 모으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지 비호감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왕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어떻게 혼자서 그걸 배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스트러글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고 차 막히고 이런 거를 겪어내면서 인생도 배우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또 사람도 배우고 그런 상태에서 일탈을 해야지 이 일탈을 의미 있게 하는 거지.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일탈만 하면 그거는 비겁한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게으르고. 그리고 바보 된다고 사람 그러면. 그리고 장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월급이 있어야지 여유 있게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장사에 뛰어들면은 너무너무 급하잖아, 돈이.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돈밖에 못 벌어. 장사라는 게 우리가 보따리도 얘기하고 브랜드도 얘기하지만 이게 낚싯대도 많아야 되고 내가 단계를 거쳐가면서 돈을 벌어야지 정상적으로 버는데 다 그만두고 당장 내가 성공하겠다 뛰어들면은 바로 매출 나는 물건밖에 안 팔게 되지. 잘 팔릴 물건 같은 거를 볼 여유가 안 생겨. 시장조사도 맨날 팔리는 그 키워드밖에 안 보이지. 앞으로 팔 거 뭐 미국 시장조사 뭐 이런 거를 왜 하겠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돼야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지. 수능을 하면서 또 한편에 일탈을 해야지. 이중구조를 해야지. 옛날 코진이도 똑같잖아. 잘 팔리는 물건을 팔면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더 여유 있게 내가 일탈스러운 물건을 팔 수가 있지. 더 과격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편집샵들은 최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뭐 패션이나 가면은 저는 항상 새로운 걸 기대하거든요. 와, 내가 보지 못했던 신발, 새로운 신발. 근데 가면은 항상 편집샵들마다 똑같이 파는 건 계속 파는 거예요. 흔한데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일탈을 못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일탈을 했을 거야.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일탈을 했는데 돈이 잘 안 벌리잖아. 네. 그러니까 일탈인데 일탈이 일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을 해야 더 일탈스러운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즘 잘하는 애들은 자사몰은 진하게 만들어. 일탈용으로 완전히. 그리고 오늘의 집이나 네이버나 W 컨셉이나 이런 데 입점을 하면은 여기는 그냥 보따리 같이 팔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이런 데 입점을 해서 여기서 브랜딩 하려는 애들이 바보지. 이도저도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진한 브랜드다 그러면은 자사몰에 가보면은 어차피 인스타로 팔 거니까. 네. 여기는 좀 내 아이덴티티를 진하게 갖고 일탈을 많이 하면서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제 순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구조를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감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트랙대로 살면서 조금씩 일탈을 해야지. 트랙에 나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얘는. 트랙 안에 있으면서 역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취직도 해야지. 그러면서 일탈을 해야지 그 일탈이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지. 더 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일탈만 하면 여기서 또 일탈을 찾게 돼요. 그 일탈에서 또 일탈을 해야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자를 보라는 거야. 저자가 인생 경험을 제대로 했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잘 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그 보따리랑 브랜드를 같이 해라. 이것도 이중적인 거고. 절대 직장이나 와이프 직장이나 본인이 다 때려치고 사업에 올인하지 말아라. 더 악수를 둔다. 장사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더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다. 어쨌든 현실 삶이 좀 괴로워도 약간 참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살짝 일탈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그때 그만두는 건 좋지만 시작할 때 이런 역행을 해라 뭐 바다에 뛰어들어 이런 식으로 직장 그만둬 버리고 바로 장사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지. 장사에 들어갈 때 내가 다리가 땅에 닿아 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시작할 때는 바닥에 다리가 닿지가 않잖아. 처음 하는데 뭐 아이디어밖에 없잖아. 그때는 바닥에 다리가 직장이든 와이프든 어쨌든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뭐든 간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상대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다들 한결같아야지 좋은 줄 알거든. 그게 약간 무사 정신인가? 깔을 뽑았으면은 자르고 끝나든지 뽑았다 놨다 해라거든. 그게 잘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아. 한결같은 사람은 질려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고.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선을 보더라도 좀 의외성에 있어야지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뭐 시도 잘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잘 산다 하더라도 만나자마자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는데 수시를 한번 써드릴까요? 아니면 뭐 스케치를 막 보여주고 거기까지 좋아. 자기가 예를 들어 승마를 한다고 그래봐. 승마 하고 싶은 거 간질간질 하잖아.
뭐 말 좋아하세요? 뭐 이래 버리면은 그게 다 진짜라더라도 호감이 안 가요. 내가 그 제일 좋은 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장 보러 가다 같이 트렁크 이렇게 장 본 거 열 때 막 승마 모자가 툭 떨어진다든지. 어우 이게 왜 승마 모자가 이게 멋있는 거지. 그리고 뭐 점잖은 줄 알았는데 뭐 취미가 독특한 게 있다든지 이래야지 재밌는 거지 인생이. 호감도 그래 생기는 거야.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모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 좋아하는 거지. 의외성이라는 게 바꿔 얘기하면은 이중성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두 얼굴의 인간처럼.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 뭐 낮저 밤이 낮에는 이렇게 순둥순둥하는데 저녁 되면은 이제 그래 그런 게 다 이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더 진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싫어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도 마찬가지야. 뭐 이데아가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니까. 이데아는 없어요. 현실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이데아로 가겠지. 그런 걸 희망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정상적인 결론이 나오지. 갑자기 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복지 천국을 만들겠다. 이러면 항상 부작용이 나와. 조금씩 이렇게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다. 사실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나쁜 말 같지만 차악을 선택했던 시스템만 잘 살았다고. 항상 최선을 뽑았던 데는 홀딱 망했어. 악인 줄 알지만 그나마 괜찮은 거를 선택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에 이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게 돼 있지가 않아. 아주 복잡한 게임이라고. 솔루션 한 방으로 되는 거는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 기존에 내가 가진 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내 직장, 내 가족, 땅에 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그래야지 더 과감한 일탈을 내가 연구할 수 있지. 이렇게 이중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인생은.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는 건 난 좋아. 왜냐면 새로운 견해를 접하는 거잖아. 그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이러고 읽으면 안 돼. 약간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얘는 이런 거를 주장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뭘 자꾸 찾으려고 그래, 교주를. 요즘 사람들이. 그게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것저것 다 볼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나 없을까? 얻어 걸리면 올해는 이분이 찐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다 하려는 게 사실 게으른 거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좀 여유 있어야 돼.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요, 세상에.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안 했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만할까? 네. 알았어요, 여러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여쭤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